네,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독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는 줌 어플을 이용해서 지금 화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덕경 63장과 64장 하겠습니다. 똑치님 63장 해주시죠. 네, 제가 63장을 할 건데요. 63장은 인위적인 행위를 하면 뭔가 후환이 있어서 크게 어떤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 이거는 무위를 하고 무사를 하고 무미를 맛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무의의 방식을 행하며 특정한 목적이 개입된 일거리를 없애는 태도로 일을 하고 구분되어 규정된 맛을 맛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구분이 없는 맛을 진정한 맛으로 안다. 이거 무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일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맛있다고 정해놓은 그런 맛만이 맛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또 다른 그런 구분이 없는 그런 맛을 진정한 맛으로 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성인이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소, 다소, 보원, 이덕.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적은 것을 많게 보며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성인은 작은 것에서 큰 걸 보고 적은 것에서 많은 걸 보고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대립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작고 크고 적고 많고 원한과 덕.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은 작은 건 작다고 하고 큰 것은 큰다고 생각하고 적은 것은 적다고 생각하고 원한은 원한이고 덕은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인은 이 두 개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한을 덕으로 갚는데요. 이 부분 저는 진짜 그래서 돛 닦는다는 말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근데 이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는 게 내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도와주거나 뭐 베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음, 덕이라는 것 자체는 도가 어떤 현실 세계에 실현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주 뭐 후하거나 누구를 뭐 좋아한다거나 막 편애를 한다거나 뭐 자애롭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인 뭐랄까 공평한 그런 느낌의 덕이잖아요. 음, 그래서 굳이 내가 원수를 지었다 그래서 그걸 원한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어떤 직면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상황에 기회를 주는 것도 덕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원한을 굳이 같은 그런 가학적인 일로 갚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덕을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음.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저 그다음 갑자기 드는 근데 생각이 네, 무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음, 마음이 원한의 마음을 갖지도 않고 또 그거를 은혜로운 마음도 아니고 그냥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음, 원한이든 사랑이든 어떤 감정이 없이 그냥 공평, 무사,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대하는 그 마음으로 원수를 대. 맞아요. 그래서 도를 체득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은 선인한테도 잘해주고 불선인한테도 잘해주잖아요. 좋은 음,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음, 좋지 않은 사람도 잘해주고. 음,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없어요. 이거조차도 구분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어, 두 개를 대립되는 걸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해소해서 같이 구분 없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난 어기 위대 어기세. 어려운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쉬운 일부터 하고 큰 일을 하는 자는 그 작은 일부터 한다. 그래서 어렵고 쉽고 큰 일과 작은 일은 서로 대립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 쉬운 일부터 해야 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작은 일부터 해야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내가 도덕경을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 도덕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근데 저희 한 장 한 장씩 공부해서 5장씩 스터디하고 그 중에 하나 리뷰하잖아요. 네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쉬운 거서부터 했는데 어느새 벌써 도덕경 63장을 리뷰하는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려는 자는 그 쉬운 일부터 해라.
음. 이 말 진짜 맞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진짜. 큰일을 하는 자도 그 작은 일부터 해야 되고, 천하난사 필작어이.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천하대사 필작어세.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일어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요즘 우리 코로나. 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 야생동물에서부터 나왔을 거라는 게 이제 좀 대세인데, 그런 작은 어떤 일 하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일, 작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일에도 뭔가, 굉장히 잘, 사력 있게, 어렵게 아주 잘 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코로나도 처음에 발언했을 때, 진짜 그걸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정말 잘 했다면,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모든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성인 종불위대 고능성 기대. 이런 이치로 성인은 끝끝내 일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인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치를. 그래서 일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사무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개입되거나 그런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 부경락필 과신 다입필 단한. 되게 쉽게 하는 승낙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태를 너무 쉽게 보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지금 이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음. 되게 쉽게 하는 승낙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음. 어떤 외교 관계에서 어떤 승낙을 하든 거절을 하든 뭐 되게 좀 쉽게 하는 국가가 있을 때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별로 우리 없잖아요. 우리 옆 나라, 이웃 나라, 일본이 뭐 음.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신뢰가 바닥이. 그 다음에 사태를 너무 쉽게 보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건 코로나 지금 현상이랑 너무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잘 대처를 하고 있지만 뭐 다른 나라,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처음에 이걸 너무 쉽게 본 거예요. 미국도 너무 쉽게 봤었죠, 이것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일단은 안전에 관한 거는 그 어떤 작은 것도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정말 노자가 기원 전에도 했네요. 그 다음 사이성인 유난지 고종문난의. 이런 이치로 성인은 오히려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한다. 그래서 끝끝내 어려움이 얻게 되는 것이다. 이미 성인은 이런 일들을 다 정말 작은 일조차도 굉장히 잘 어렵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끝끝내 어려움이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63장 이거 하면서 15장에 나온 음. 성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15장에 예해 약동섭천. 음. 조심조심 하는구나. 마치 겨울의 강을 건너는 듯하다. 유해 약의 살인. 신중하구나. 사방을 경계하는 듯하다. 이렇게 성인이 한다는 거죠. 정말 모든 국민이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 나라의 통치자만 이런 어떤 도의 이치를 알고 계시면 정말 그 국가는 번영할 것 같아요. 음. 제가 63장도 풀이를 썼는데 네. 읽어도 돼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인은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무의의 방식으로 행하며 특성한 목적이나 의지 혹은 체계가 개입된 사사로운 일거리를 만들지 않고 일을 한다. 또한 성인은 사람들이 좋다고 정해놓은 것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인 구분이 없는 자연적인 것을 따른다. 일반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작게 보고 큰 것을 크게 보고 원한을 원한으로 대하지만 이 세 개의 원칙을 통찰한 성인은 작고 큰 것, 많고 적은 것, 그리고 원한과 덕이 서로 상대적 관계 속에서 서로 상대편을 향해 열려 있고 맞물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적은 것을 많게 보며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면들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성인은 어려운 일을 할 때 그 쉬운 일부터 하고 큰 일을 할 때 그 작은 일부터 한다. 그리고 성인은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일어남을 알고
마지막까지 일을 크게 벌리지 않아 결국에는 큰일을 이룬다. 또한 성인은 쉽게 하는 승낙에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태를 너무 쉽게 보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을 알고 오히려 모든 일을 어렵게 대함으로 결국에는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다. 네, 똑서님은 63장 어떠셨어요? 성인의 모습을 닮아야겠다.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왜 사람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지 내가 아는 것이 점점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성인의 모습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알면 알수록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저 64장 하겠습니다. 네. 64장 기한 이지, 기미 조이모. 안정되었을 때 지키기 쉽고 아직 무슨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 때 도모하기 쉽다.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의 사태를 보면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정되어 있을 때, 정말 편안했을 때 가장 지키기가 쉽고요.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일을 도모하기가 쉬워요. 뭔가 코로나에서 확진자 몇 명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편안했던 일상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조짐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정말 이제는 뭔가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기치 이반, 기미 이사. 취약할 때 나누기 쉽고 미세할 때 흩뜨러뜨리기 쉽다. 위지 어미유, 치지 어미난.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대비하고 아직 혼란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포지모, 생어호말, 구층지대, 기어누토, 천리지행, 시어조카. 한 품에 안기는 나무도 가는 작은 새싹에서부터 자라나고 9층 높이의 높은 건물도 한 줌의 쌓은 흙에서부터 세워지고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요게 64장의 전반부거든요. 이 64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내용이 좀 전혀 달라요. 그래서 64장을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장을 그냥 한꺼번에 한 장에 모아놨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가 맞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이 각각 틀리고요. 여지까지 읽었던 게 바로 전반부인데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아직 기미가 없었을 때, 아직 혼란스럽지 않았을 때 다스리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가장 안정되었을 때, 가장 평화로웠을 때, 가장 그 시기를 즐기면서 지킬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위자 폐지, 집자 실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망치게 되고 잡은 것에 집착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게 된다. 이건 똑치님이 63장에서 성인의 모습 해주셨던 부분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성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돼요. 도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일을 망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왜냐하면 집착하면 그것을 잃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성인 무위고무패, 무집고무실. 성인은 무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무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망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민지종사, 상어기성, 이폐지. 백성들은 일을 함에 있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실패하는데 신중, 여시, 직무패사.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끝을 맺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왜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실패할까요? 완성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거의 다 와서 이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면서 긴장의 끈을 확 풀어버리니까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간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신중하게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고요. 시성인 욕불욕 부기 난득지화. 그래서 성인은 불욕하기를 욕망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확, 불학, 복중, 인지, 소가.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를 배워 대중들이 허물로 여기는 것으로 돌아온다. 성인은 불욕하기, 욕망하지 않기를 욕망한대요. 이때 욕망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가치를 쫓는 걸 말해요. 이거는 벌써 도의 모습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특정한 목적이나 기준을 쫓아가는 거고, 그거는 도의 모습, 노자가 추구했던 무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은 무위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불욕하기를 욕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얻기 어려운 재화다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배우려고 하지 않은 태도를 배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지까지 학이라 그러면 노자는 공자가 말했던 그 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공자가 말했던 그 학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기준이나 가치, 전통을 학습해서 그걸 쫓아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노자는 이거는 진정한 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학을 공부하는 걸 또 추구해요. 여기에서는 그냥 자연 방식 그대로의 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이나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익혀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의 원리도 자연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 자연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존재하고 어떤 목적이나 뭔가를 추구하진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자연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공자가 원하는 그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그러면 그 태도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이 원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는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무식하다. 그냥 여기에는 그 무식하다라는 걸 허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가서 권력을 차지할 수도 없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돈도 벌 수가 없고 많이 벌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로 여기는 것이고 그 허물로 여기는 걸 우스로 돌아간대요. 이게 바로 성인이 추구하는 삶이래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인은 그러면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성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성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정말 우리가 보기에 허물로 여겨지는 것들, 하찮게 느껴지는 것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보 만물지 자연, 이불감위. 이렇게 함으로써 만물이 스스로 그러한 바를 돕고 함부로 자신의 의지를 개입시키는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서 도덕경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항상 도덕경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만물은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자신의 의지를 인위적으로 개입시키지 마라 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또한 접어야 하는 건가? 음. 이 어렵습니다. 학불학에 대해서 그 톡서님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음, 지금 우리 지금 세계에서 음, 이 학이 공자가 말한 학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근까지도 적용되었던 판사, 검사, 음, 변호사,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 그러니까 음, 그걸 하나의 목표로 정해놓고 음, 거의 모든 국민을 줄 세우다시피 했던 그런 것들. 음, 근데 그런 것들을 불학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개인의 다양성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각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려고 많이 유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서서히 성과도 드러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저도 생각에 그냥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음, 하고 싶은 거, 음, 그걸 배워서 음, 그렇게 되면 각자 배우고 싶은 게 좀 다 거의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음,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겠죠? 음, 그럼 그게 정말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러게요. 이게 뭔가 인위적인 노력이라는 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서 내가 그거를 달성하려고 막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금기하는 거지. 정말 내가 좋아 가지고 하고 싶어 가지고 막 하는 공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음. 특정한 목적이 없잖아요. 의도도 없고. '이런 공부를 권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이제 학이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전 네네. 진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 음.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위자 폐지 집자 실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 아니고 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음. 느끼는 건데 이렇게 소규모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 할 때 소규모 스터디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저는. 음. 그래서 배워서 굉장히 기쁘잖아요. 배움의 재발견? 어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대학교 때까지 이 우리나라 제가 졸업할 때까지의 그런 학교 제도에서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기쁨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음. 같아요. 음. 그냥 의무라서 했던 거지. 음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거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여기에서 그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정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높은 데에 있는 분들은 성인이 없을 거다."라는 말을 정정하고 싶어요. 똑지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깨우침이 오는 것이 정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그분이 성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내가 뭔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써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즐겁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냥 공부가 하는 게 재밌고 그걸 하는 게 좋아서 하다 보니 그 자리에 있게 된 거면 '그게 바로 성인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음.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취소하고 싶네요. 네. 네. 와 우리 서로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서로가 한마디 함으로써 내가 아까 했던 말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음. 보고 본복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네요. 네. 저희가 얼마나 공부하는 게 재밌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만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공부를 했겠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정말 즐겁습니다. 똑지님 네.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